안녕하세요. 저는 소중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이 아이로 인해 제 세상이 모두 달라지는 느낌을 받죠. 그 작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제 세상의 중심은 어느새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놀랐던 건 행복과 기쁨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행복한 일들이나 기쁜 일들은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제가 느꼈던 것들은 모두 작은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작은 아이를 처음 제 품에 안아 들었을 때, 그리고 부러질 듯 가느다란 발목과 작은 손과 발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말랑한 촉감.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소중함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 젖을 물릴 때에 엄마 젖을 물어보려고 제품을 파고드는 고깃집과 그 오물거리던 입모양.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을 때 제일 작은 기저귀도 너무 커서 벗겨질까봐 계속 지켜보던 날들. 특히나 저는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아이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엇이든 해줄 수 없을 때도 있었죠. 특히 그게 돈이나 환경의 문제라면 더욱 가슴이 아파요. 예쁜 거, 좋은 거,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가족이 가장 힘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만 있다면 다 괜찮을 거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당장에 우리 아이 피부에 좋은 훌륭한 면 옷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 조그마한 게 가격이 뭐가 그리 비싼지. 순면, 국내산, 통기성이 좋은 이런 단어들 몇 개가 더 들어가면 아기들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의 몇 배는 가격이 비싸져요. 젖병 하나를 골라도 아기들이 먹을 땐 배앓이 하지 않는 좋은 제품을 사려면 또 돈 10만 원. 잠잘 때 편히 자라고 쿠션 하나를 사주고 싶어도 또 몇만 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아기한테 늘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현실은 참 힘들더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김밥집을 했던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지고 새벽 내내 김밥을 마셨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야채값을 신랑이 하고 본인은 좋은 옷, 맛있는 거 한 번 못 먹어도 어디 가서 없다고 놀림받을까봐 제 옷은 늘 깔끔하게 세탁해서 입히고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내내 한 번도 주름 잡힌 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워준 엄마 덕분인지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온실 속 화초까진 아니지만 큰 구김없이 잘 살 수 있었고 엄마에게서 자식을 대하는 건 저런 거구나 하며 가정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든 티를 내지 않은 탓인지 저는 제 어릴 때를 비추어 그래 돈이 좀 없어도 가족과 사랑으로 꾸려나갈 수 있어 하는 물러터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전문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의 격리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마치 이만큼 해줬으면 엄마 없이 잘해 나갈 수 있지 라고 하듯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반년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이야기로는 그것도 오래 버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최대 2달이라고 하셨었는데 딸이 대학 졸업장 따는 건 보고 싶어서 버티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저를 키워준 만큼 나도 잘 살아야겠다 했어요. 늘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모르는 건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채워나가려고 했죠. 그 덕분에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큰 직책은 아닌 격리 직원이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믿고 맡기는 우수사원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월급도 제가 사는 기준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벌었죠. 엄마가 하던 김밥집은 오래 일하시던 이모님이 넘겨받으셨어요. 가끔 찾아가면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저희 엄마 기일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시죠.
주말이면 저도 종종 일을 도와드렸는데 어느 날 갔더니 한 남자분이 일하고 있었어요. 경혜야, 인사해. 여기는 이번 주부터 새로 일하는 직원. 우리 아들이야. 너도 전에 몇 번 본 적 있지? 요즘 배달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배달도 하고 홀에 서빙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마침 아들 녀석 군대 전역하고 알바 필요하다고 하길래 일하기로 했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이모 요즘 허리도 안 좋아서 서빙하는 거 늘 걱정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잘 됐다. 안녕? 우리 전에 몇 번 본 적 있지? 안녕.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몇 번 봤었지? 이야, 대학 가면 다 예뻐진다더니 경혜 너도 엄청나게 예뻐졌네. 새로운 직원은 이모의 아들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모는 아들이 어릴 때 이혼했는데 그 후로 남편분이 아들을 맡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도 계시고 직장도 돈을 잘 버는 일이라 아이에게 그게 좋을 것 같아 양육권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아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며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셨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쯤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고요. 얼마 전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면서 마침 군대도 전역하고 이모네 집이 대학에서 더 가까워 최근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로맨틱 영화의 시작이 그렇듯 저희 역시도 처음 재회 순간부터 코끝을 간지럽게 하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또래 친구라 말도 잘 통하고 아무래도 어릴 때도 가끔 봐서 익숙해서 그런지 서로 마음을 금방 열게 되더라고요. 이모의 아들인 병호는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가게에서 이모를 도와 일을 하면서도 학과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성실하고 꾸준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기업의 제조 라인이라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모가 힘들까봐 종종 가게에 나와 일을 돕고는 했어요.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있었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결혼은 저희 돈으로 하자며 같이 돈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이 익숙해질 무렵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죠. 예산은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됐어요. 이모도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거든요. 남편의 아버지 역시도 결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저희는 가족과 지인들을 모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에게는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을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죠.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지만 제가 너무나 꿈꾸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걱정이었어요. 처음 1, 2년 차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생활도 즐길 겸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년, 6년이 지나면서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병원에서도 난임센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꼭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끼리라도 재밌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저를 위로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른다며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출산도 힘들어질 텐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행히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난임센터에 다니면 아이가 금방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할 때마다 실망도 점점 커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죠. 맞아요. 생각보다 난임센터라는 곳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깨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최대한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 없이도 재밌게 사는 부부들도 많다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동안 모았던 적금도 다 깨고 직장을 그만두며 생활비도 줄고 마음마저 너덜너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정말 기뻤어요.
임신 사실을 딱 알게 된 그날,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됐어! 됐어! 됐다고! 어? 임신이야!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는 바람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내심 아이를 기다렸기에 임신을 한 사실이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게 이루어져 기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옆에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행복한 모습만 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저희에게 와준 소중한 아기 천사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니 매일매일 놀라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임신 판정을 받은 날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눈물이 펑펑 나면서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 선생님,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분에게까지 감사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임신 관련 앱들을 깔고 임신 초기 증상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극심한 입덧에 시달렸는데요. 병원에서 입덧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온종일 덜컹거리는 버스에 탄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는데도 저는 너무 행복해서 종일 웃고 있었죠. 임신하며 겪어나가는 모든 과정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임신을 한 만큼 혹시나 아이를 잃는 상황이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는데다가 그 전에 임신도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이 불안했죠. 그래서 건강도 태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썼어요. 힘들어도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과일이라도 잘라서 먹으려고 했죠. 병원에서도 혹시 모르니 정기 검진일은 절대 빼놓지 말고 오라고 하셨어요. 매번 남편이랑 같이 검진을 갔었는데 하루는 남편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휴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 혼자 예약해둔 검진을 가야 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지 무척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많이 울었는지 눈이 잔뜩 빨개져 있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었나 마음이 쓰였지만 금세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받으러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진료받고 나왔을 때는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을 나왔는데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아까의 그 여자아이가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방에 있던 휴지를 들고 가서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이걸로 눈물 닦아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 휴지라도 깔고 앉아요. 여자아이는 제가 건네주는 휴지를 손에 쥐고는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여자아이의 등을 손으로 문질러주며 울음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뒤 마음이 좀 진정되었는지 울음이 잦아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물어봤어요. 아이 가진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누군가는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가지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10년 동안 저는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엄마가 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독한 입덧에 시달리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작은 생명이 꼬마 천사가 저를 선택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들에서도 힘을 내게 돼요. 이 작은 생명은 오직 저만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힘내지 않으면, 제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먹어야 이 아이도 먹고, 내가 좋은 거, 예쁜 것만 보고 행복해야 이 아이도 행복하니까요. 주책맞게 말이 길어졌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더라고요.
괜히 낯선 사람한테 말도 잘 시키고 말도 많이 하게 되네요. 아이가,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하죠?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엄마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지금 뱃속에서 오직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있어요. 엄마가 먹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죠.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진다면 아이는 저절로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부터 힘내요. 엄마부터 행복해요.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는 울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애를 걱정하는 마음은 점점 흐려졌고 하루하루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대신 설렘이 커졌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매일 궁금했죠.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출산일. 자연 출산이 어려워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자리를 지켰죠. 아들입니다. 순식간에 수술이 끝나고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만날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의료진들의 목소리와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슴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숨소리에서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구멍이 아직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자 싶더라고요. 남편 외에는 방문이 자제되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께는 사진만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나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세상에 데려온 보람이 있구나.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 어머니께서는 손자를 처음 본 그 순간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너무 작고 예쁘고 아들과 며느리를 쏙 빼닮았었다고요. 병원과 조리원에서 회복을 마치고 집으로 퇴원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움직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울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사랑하면 뭐든지 예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인지 아이가 우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아이의 심장 소리 때문에 병원에 정기검진 받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켜봤지만 구멍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치기를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아서 결국 구멍을 닫아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고 당장 급하게 들어갈 수술비와 입원비 때문에도 막막해졌어요. 그렇다고 아이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으니 가지고 있던 저희 부부 보험도 해약했고 가지고 있던 돈을 박박 모아 유명한 대학병원에 수술받기 위해 대기했어요. 수술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이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곁을 지켰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행복하기를. 예전에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고 했던 게 어떤 마음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튼튼하게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한 달간 입원하면서 회복을 기다린 결과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겠지만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과 시어머님이 미역국을 잔뜩 끓여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아이도 저도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건강하라는 의미에서요. 갑작스러운 큰 수술로 인해서 가뜩이나 외벌이로 힘들었던 저희 형편은 더욱 빠듯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이가 건강해진 것으로 위안으로 삼았죠. 그 뒤 확인되었던 몇 차례의 검진들에서 가슴에 구멍이 잘 막혔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 아이는 점점 자라서 어느새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이의 몸은 안정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돌잔치는 따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사실 원래는 하나뿐인 아들의 돌잔치라 멋지게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주변에 알아봤었어요. 보니까 한복도 예쁘게 입고
멋진 한옥에서 돌잔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식당이나 카페를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알아보는 곳들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장소 대관 비용부터 음식 비용도 장난 아니고 아이들이 입을 작은 옷인데 한복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주변에 부를 사람이 많지 않은데 기본 수용 인원이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알아본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이야기해서 돌잔치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괜히 무리해서 기억에도 안 남을 돌잔치 하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애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돌에 맞춰서 가게도 하루 쉬시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돌잔치인데 떡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네 떡집을 돌아다녔어요. 여러 곳을 알아볼 수밖에 없던 건 우리 가족들끼리만 간단하게 먹을 거라서 소량만 주문할 생각인데 다들 돌이라고 하니 수량을 너무 많이 제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떡집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오래 썼는지 군데군데 누렇게 색이 변하고 표면에 보풀이 일어난 다낡은 아기띠를 메고 있더라고요. 이 추운데 얇은 바지에 질끈 묶은 머리, 솜이 삐져나온 점퍼를 입고 본인도 거의 울듯이 아이를 달래고 있었죠. 저기요. 저는 가방 안에 아이가 울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던 과일을 꺼냈어요. 괜찮으시면 이것 좀 먹여보세요. 아이들 짜증낼 때 달달한 과일을 좀 먹이면 그래도 한동안 좀 가라앉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뚜껑을 열어서 포크로 바나나를 찍어서 내밀었어요. 그분은 감사하다며 제가 건넨 과일을 아이에게 내밀더라고요. 아이는 과일을 받아서 들고 입에 넣더니 여전히 눈에 눈물은 그렁그렁하지만 울음은 그친 채 훌쩍거리며 과일을 먹었죠. 아이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저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여자분은 그제야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혹시 전에 산부인과에서 제가 울 때 휴지 건네주시지 않았나요? 그럼 그때 그분? 제가 아이를 낳기 전 마주쳤던 그 어린 여자아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눌 겸 근처의 공원의 벤치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희 애랑 비슷하게 태어났구나. 하루 차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그때도 오늘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도움만 받네요. 에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때 울었던 일은 잘 해결됐어요? 아니요, 잘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졌어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괜찮아진 거거든요. 그날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도 저희 아이도 살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그 여자아이는 이제 막 23살,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어린 나이더라고요. 아직 한창 어린 나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었어요. 바보 같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철없이 임신이나 하고.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사람들 말처럼 제가 생각 없이 아이를 가진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은 괜찮아요. 저한테 보내는 그런 시선들은요. 근데 저 때문에 저희 아이까지 모진 시선을 받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보다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아빠도 없고 돈도 없고 태어나서 당연히 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아이 아빠랑은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보육원에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지냈거든요. 독립 시기가 와서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년만 돈 모아서 우리 꼭 결혼하자고. 저희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하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될 준비를 하면서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도 구체화했고요. 맨날 우리 결혼하면 을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일했고 그 애는 배달 아르바이트 했어요. 서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고
혼인신고하고 예쁜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했죠.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반지하긴 하지만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저랑 그 애는 둘 다 가족이라고는 없는 혈혈단신에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아이에 대한 꿈이 컸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사랑해주자.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다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이사도 했겠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혼인신고도 하고 저희끼리지만 작은 결혼식이라도 진행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진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괜찮다 싶었어요. 결혼도 아이도 저희가 나이는 어리지만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계획했던 것들이니까.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괜찮을 거야. 우리가 계속 꿈꿨던 거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제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니 며칠 뒤에 집을 나갔어요. 무서웠나 봐요.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렇게 집에서 나가서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실 나쁜 생각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를 지울까? 혼자서 키워나갈 자신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지울까? 괜히 태어나서 더 고생시키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아이도 나도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몇 번이나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날도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임신한 사실을 되돌릴 수도, 그렇다고 아이를 지울 용기도 없었어요. 혼자 너무 무섭기만 했는데 그때 언니 이야기가 진짜 힘이 됐어요. 특히 엄마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찾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서 이 아이가 찾아온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가정을 이루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엄마가 되는 꿈도 있었으니까 그거라도 지켜내자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 낳고 나니까 힘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아이 용품 사려면 다 돈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육아에 필요한 아이템이라도 둘러보면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당장 애 돌이 코앞인데 돌잔치는커녕 돌의 사진이라도 찍을 떡값도 없어요. 돌잔치에 쓸 떡을 낱개로는 안 파는지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15개 이상은 사야 한다고. 제 욕심에 아이를 낳아서 괜히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요즘 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힘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요. 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어리광 부리면서 사랑받으며 자랄 때인데 이렇게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왜 그렇게 울고 있나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받는 지원과 얼마 전에는 편의점 심야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며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던 중 아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해서 결국 거기도 그만뒀다고 해요. 국가에서 받는 지원은 공과금 할인 혜택 정도의 아이 기저귀 값을 겨우 감당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옷이라도 사주고 유모차라도 사주고 싶어도 지금 가진 돈으로는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띠는 중고 거래로 샀는데 저렴하게 사서 그런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끈 길이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억지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로 같은 동네도 살겠다. 육아 정보도 공유하자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계속 그 아이의 낡은 아기띠와 그 어린아이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를 만났던 일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떡집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도요. 저희 두 사람 모두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했죠. 혹시 이번에 우리 아이 돌잔치 할 때 그 친구도 초대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도 세 사람 먹기에는 떡양도 충분하고 뭐 거창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모여서 밥 먹는 거니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다행히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우리도 돈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마음 졸였던 적도 많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잘 이해한다면서요.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생각이 저와 같은 덕분에 저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 아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식사하는 날 그 아이를 초대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았죠. 손주의 첫 돌잔치라서 외부인이 오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으로 마음 졸이면서 여쭤보았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돌잔치 겸 제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건데 같이 참여하면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 아이는 처음엔 미안한 내색을 비추며 괜히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자신이 끼어서 방해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오히려 부를 사람 없어서 돌잔치 안 하는 건데 누구라도 와주면 너무 고맙지. 떡은 그날 받아와서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나누어 먹을 사람 있어서 남지 않으면 더 좋고. 그 아이는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힘들게 지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다른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돌잔치를 하려고 알아보고 아이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사주지 못해 했던 고민은 사치였구나 싶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아이에게 너무 해주는 것 없이 부족하게 키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었는데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는 아이가 당장 내일 갈아입을 기저귀가 있는지 먹을 분유는 남았는지 얼음장 같은 집에서 감기에 걸리고 있진 않은지 정말 생사의 여부가 달린 문제들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그동안 다른 유명인들이 쓰는 제품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던 제가 조금 창피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큰 건 아니지만 조금 뜻깊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제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반대하지 않고 제 의견에 적극 찬성해 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주민센터로 갔어요. 그 돈은 처음 저희 아이 돌잔치를 해줄까 싶어서 알아봤던 예산이었죠. 기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 혹시 이 돈을 한부모 가정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에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아이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관심이 중요한 거죠. 아이의 돌잔치에 쓰려던 돈을 기부하고 오는 길, 가슴 안에서는 오히려 후련함이 느껴졌어요. 마음에 얹어져 있던 무거웠던 추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뿌듯하거나 자랑스럽다기보다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죠. 왜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 앞의 일, 내 일만 생각하며 거기에 갇혀 지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아이 엄마는 빈손으로 오기 미안했는지 반찬통을 몇 개 들고 왔더라고요. 아이 참, 그냥 아이랑 와서 밥 먹고 가라니까 뭘 또 들고 왔어. 그래도 이렇게 식사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맨손으로 와요. 무랑 버섯이 싸게 팔길래 무조림이랑 버섯볶음 좀 했어요. 나름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들이랑 인사도 시켜주고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떡을 올려두고 아이들 사진도 여러 장 찍고 돈이랑 명주실 그리고 장난감에서 몇 개를 꺼내서
돌잡이 세트도 만들었죠. 아이들이 뭐 잡는지 동영상도 찍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엄마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정말 예의 바르고 성품도 굉장히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만들어 온 반찬의 손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진짜 네가 만든 게 맞냐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니도 반찬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린 친구가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냐며 손맛을 계속 칭찬하셨어요. 그러더니 혹시 김밥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잘됐다.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는 내가 봐줄게. 어차피 우리 집은 가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일하는 틈틈이 와서 봐도 되고 나랑 교대로 일하면서 아이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야 아이도 봐주시고 일도 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디 맡길 곳도 없고 일하는 동안 아이 봐주실 분을 구할 수도 없고 아이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어서 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병원에서 휴지를 건네준 사이로 시작해서 동네 언니, 동생에서 이제는 같이 일하는 사이까지 됐어요. 인연이 참 신기한데 또 감사한 게 이 친구가 손맛도 정말 뛰어나고 일하는 센스도 좋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요리뿐만 아니라 포장도 야무지게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엄청 싹싹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직원을 구했냐며 칭찬이 자자해요. 또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남편이 근무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없을 때는 저희 아이도 봐주는데요. 육아를 해본 아이 엄마가 애를 봐주니까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일할 때는 애도 봐주고 아이들도 2명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얼굴만 봐도 깨르르 웃으면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들이 늘어나서 북적거리니까 저도 일상이 더 재밌어졌고요.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웃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의미 없는 소비를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센터의 한부모 가정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 생일날을 비롯해서 특히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명절 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부한 돈이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모으느라 돈을 버는 동안 참 힘들었다며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힘든 형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하는 데 보태고 싶으시다며 조금씩 돈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 건강도 괜찮아지고 저도 다시 어머니를 도와 식당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더 두둑한 돈 봉투를 가지고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꿈꿔봐요.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분이 주변을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찬 응원은 공짜이니까 주변에 육아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본다면 힘내라고 응원이라도 크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존경하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직접 낳아 길러보니 이제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워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오랜만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엄마, 나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도와줘도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게 힘든데 엄마는 혼자서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나도 엄마 본받아서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할게. 고맙고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